오늘은 영업적으로 취업을 생각하시는 취업 준비생 분들이 걱정하거나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전 제약영업만 약 15년 정도를 했고요. 국내사, 외국계사 모두 경험했고 클리닉, 세미병원, 종합병원 모두 경험을 했고 지금도 종사하고 있는 현직자입니다.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제약영업의 취업을 컨설팅을 조금씩 해드리고 있는데 물론 자소서나 면접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지만 사실 제약영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셨던 분들보다 연봉이 높아서 혹은 영업직이 본인에 맞는 것 같아서 제약영업으로 지원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적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제약영업 영업사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자소서를 쓸 때 이 업의 이해도를 측정할 때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제약영업은 크게 OTC와 ETC로 나뉩니다. OTC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사고 팔 수 있는 제품이고요. 마데카솔이나 우르사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반대로 ETC는 전문 의약품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가죠. 그러면 약사님이 그 처방전을 보고 약을 주잖아요. 그 약이 전문 의약품입니다. 일반 약과 전문 약의 차이는 효과와 부작용으로 크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일반 약이 부작용이 덜한 만큼 효과도 덜하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전문 약은 효과가 더욱 좋은 대신 부작용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통 ETC를 지원하게 될 텐데 입사를 하게 되면 거래선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 약이 없을 경우 의사에게 나의 약을 설명해서 처방하게끔 하는 것이고 쓰고 있는 경우는 더 많이 쓸 수 있게 의사 선생님에게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하루 일과는 보통 사무실이 있는 회사의 경우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요즘에는 사무실이 없는 회사도 많아서 카페에서 팀원들이 모여서 간단히 회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모여서 팀장급들이 회사의 전달 사항이나 주의 사항들을 얘기하죠. 예를 들면 A 제품의 판매가 부진한데 이번 달에는 이 제품의 판매에 주력해보자 뭐 이럴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지역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자 아니면 특정 약물이 품절이 날 것 같으니 거래선에 가서 문제없이 해결하라 등등 일반 회사의 회의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회의를 하면 그 이후 각자의 거래선으로 이동하게 되고 각자 어느 병원에 방문을 할지 방문 순서와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스스로 결정을 해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때 처음 말한 해당 병원에 우리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더 쓰게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품목을 랜딩하게 하든지 하는 것이 영업사원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는 행위 자체가 영업활동이라고 보면 되고 그 과정에서 계속 양 얘기만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따분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술을 먹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사 선생님의 최근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다 다르기에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에는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우리 회사의 제품, 즉 약을 더 많이 쓰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3D라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당연히 영업인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을까요? 스펙도 좋지 않은데 돈을 그래도 대기업 버금가게 주는데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과거에 제가 주니어 때나 혹은 그 전에 선배들이 했던 영업 형태와는 비교했을 때 많이 투명해졌고 깨끗해졌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움은 어떤 산업이나 다 있고 진상은 어디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울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은근히 오래 다닐 수 있는지 묻는 분도 계시던데 영업이라고 수명이 짧다기보다 요즘 수명 자체가 많이 짧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공무원에 비해서는 한없이 짧을 거고요.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는 특별히 더 짧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영업으로 시작해서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한 가지, 그리고 영업을 하다가 매니저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그리고 영업을 하다가 본사 마케팅 부서로 가는 경우, 근데 이 경우는 다시 두 가지 길로 나뉠 수 있는데요. 마케팅에서 계속 업무를 하거나 혹은 마케팅 매니저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마케팅을 하다가 세일즈 매니저가 되는 경우 이렇게 보통 총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 일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냐마는
아주 가끔씩은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완전 초기에 신입사원 말고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이 그 경력으로 다른 산업으로 가는 경우는 실제로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 경력이 인정되지도 않을 거고 제약영업의 연봉을 맞추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약영업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분은 링크로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15년 경력을 바탕으로 맞춤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